안녕하세요. 첼로보이 김기용입니다. 한 구독자분께서 바하 첼로 무반주 모음곡 2번 바흐 첼로 스위트 2번은 어떻게 연습을 하는지 궁금하시다고 하셔가지고 간단하게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인터내셔널 판 피터스 그리고 베렌라이터 출판사 3개의 악보를 참고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계속 보는 건 아니고 실제로 제가 공부하는 거는 아무런 활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베렌라이터 출판사에서 나온, 정말 여기 보시면 활표시나 어떤 게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만의 바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이 교재로 연구를 하고요. 참고를 하는 교재는 이 2권입니다. 가까이 보시면은 사인이 되어 있죠. 네. 이거는 누구 사인일까요? 간단하게 되게 이렇게 낙서같이 되어 있는데 되게 유명한 첼리스트 사인이고요. 사인 잘 안 해주기로도 제가 알고 있는 첼리스트인데요. 한번 맞춰보세요. 댓글로 적어보시고. 이 옆에도 또 사인이 있죠. 하이든 첼로 협주곡. 이 사인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서 누군지 금방 아실 것 같아요. 네, 이 빨간색은 누구 사인이고, 이 검정색 바흐 스위트 첼로 모음곡이 있는 이 사인은 누구 사인인지 한번 댓글로 맞춰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큰 악보는 제가 대학 시절에 양성원 교수님에게 레슨 받았던 바하 악보고요. 이거는 제가 유학 시절에 휴고 베커라는 첼리스트가 되게 6번, 특히 6번을 잘 핑거링과 활표시를 잘 해놓은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하고 또 계속 열심히 참고하고 있는 교재입니다. 그러면 첼로 보이는 바하 2번을 어떻게 연습할까요? 여기 보시면 당연히 튜너기가 틀어져 있죠. 틀어져 있고요. 바하 2번 한번 펼쳐볼게요. 저는 연습할 때 악보를 보고 합니다. 애워서 하지 않아요. 물론 애워져 있더라도 절대 애워서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거는 연습이 아니라 연주죠. 연주. 여러분들 댁에서 연습하실 때 연습과 연주를 정확하게 구분하셔서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 취미로 하시는 분들 또는 입시생들이나 이렇게 학생들도 가끔 그러는데요. 연습을 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면은 연습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안 되는 부분, 못하는 부분을 부분적으로 꼼꼼하게 음정, 박자, 리듬을 생각하면서 그걸 고쳐 나가야 하는데 계속 이렇게 해요, 연습을. 이렇게 하는 거는 연주죠, 연습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연습할까? 지금 여기 악보 보시면 여기 한번 악보 보여주세요. 네.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바하의 활 표시와 저만의 어떤 핑거링과 포지션을 메모를 해놓은 건데요. 물론 이게 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겠죠. 근데 저는 첼로 전공을 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바를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공부를 할 겸 연구할 겸 아무것도 활 표시와 핑거링이 표시되어 있지 않는, 그러니까 생악보죠. 생악보를 구입해가지고 메모하면서 지웠다가 다시 쓰고 메모하고 계속 이거 반복을 하면서 바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악보를 할 때 좀 마찬가지예요. 뭐 바하 할 때 따로 하고 뭐 콘체르토 할 때 따로 하고 소나타 할 때 다른 연습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첫 번째는 몸이 건조하게 감정 없이 튜너기의 음정을 정확하게 맞추는 겁니다. 자, 여기 튜너기 조금 살짝 보이나요? 이쪽에서 한번 찍어주실 수 있나요? 네, 다시 한번
한번 해볼게요. 튠하기는 잘 보이는지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마지막 라가 잘 안 맞았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데, 그러면 바하 연습할 때 처음부터 이음줄 막 이렇게 연습하느냐? 아니, 다 각활로 합니다. 1번도 음정 맞았는지 체크하고, 2번도 마찬가지. 각활로. 3번도 마찬가지. 4번도 마찬가지.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요. 네, 아무튼 그래서 모든 바하를 할 때는 내가 만약에 정말 처음 한다, 처음 악보를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각 활로 정확한 위치를 계속 잡는 습관을 1년, 2년 계속 합니다. 그게 익숙해지면 그 다음 선생님이 알려준 핑거링대로, 포잉대로, 포지션대로 연결을 하는 거죠. 근데 아마추어 분들만 꼭 그런 게 아니라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다 인내심이 없어요. 인내심이. 제가 제 인스타그램에 하나의 글귀를 스토리에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공유를 해놓은 게 있는데, 그게 어떤 유명한 어떤 사람인가 봐요. 그 사람이 했던 어떤 강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되든 안 되든 계속 하래요. 매일 아침 헬스장 가는 게 힘들죠. 매일 아침에 운동하는 거 힘들어요. 매일 아침에 좋은 음식 먹는 거 힘들어요. 그렇지만 한두 번 빠질 수도 있고 세네 번 빠질 수도 있고 내일 아침에 운동 못 가도 괜찮으니까 계속 해보래요. 그냥 하래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다가 보면은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몸이 변화되는 게 보이기 시작할 거고, 어느 순간 내가 첼로를 어느 순간 내가 첼로를 첼리스트처럼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게 어느 순간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결코 1, 2년이 아니에요. 5년이 될 수 있고 10년이 될 수 있고 20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현악기는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악기고 습득하고 배움이 되게 늦는 악기예요. 피아노는 눈동자의 건반이 보여요. 플루트도 어떤 위치를 눌러야 될지 위치가 보여요. 현악기는 지판의 위치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위치를, 정확한 위치를 누르는 습관을 가지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악기입니다. 근데 첼로 시작한 지 1년 만에 한 3년 배웠으면 이렇게 하기로 원하면 욕심꾸러기예요, 여러분. 욕심꾸러기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쵸? 1, 2년, 3년 안에 이런 걸 다 나도 멋있게 해야겠다. 이거는 되게 진짜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꼼꼼해야 됩니다. 예민해야 되고요. 인내심이 필요해요. 현악기 하는 사람들, 현악기를 잘하는 선생님들, 취미로 했는데 엊그저께 한 의사 선생님이 방문을 하셔가지고 첼로 그 기욤활, 공방활을 좀 구경하고 가셨는데요. 그 선생님이 뒷퍼 에뛰드를 이렇게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들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들리기 때문에
뒷포 에티튜드 연습하시고 바도 3번을 하셨나 4번을 하셨나 네, 연습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음정도 매우 정확하고 뒷포 에티튜드를 그렇게 할 정도면 어떻게 레슨을 받으셨을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스케일과 에티튜드를 꼼꼼하고 정확하게 오랜 시간 연습을 했을 거예요.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 경험을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또 이상한 생각 하시고 나쁘게 생각하시고 뭐 댓글로 막 욕하시지 마시고요. 제 경험을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사, 변호사, 판사, 학교 선생님 이렇게 공부를 좀 많이 하신 선생님들을 레슨을 하면은 되게 잘하세요. 왜 그럴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본인이 의과대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 것처럼 첼로도 정말 그야말로 첼로에 한번 푹 빠지면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첼로를 하세요. 학교 선생님 아이들 가르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레슨 시간에 첼로 보이가 어떻게 말하는지 되게 귀담아 들어요. 절대로 자기 말 하지 않아요. 정말 그게 이상하게 공통적으로 특징이에요. 학교 선생님들은 선생님이 어떻게 말하는지 되게 귀담아 듣고 그걸 최대한 잘 따라 하려고 노력하고 숙제를 내주면 그 다음 주까지 완벽하게 해옵니다. 그렇다고 다른 직업분들이 못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제가 경험했을 때 의사, 변호사, 판사, 학교 선생님들이 대부분 악기를 배웠을 때 되게 꼼꼼하고 되게 숙제 잘해오고 되게 열심히 해갖고 오세요. 그리고 또 오래 하세요. 그냥 1, 2년이 아니라 한 5년, 10년 막 이렇게 하세요. 참고로 제가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동국대학교 신경외과 교수의 문땡땡 교수님이 저랑 고등학교 친구인데 저에게 레슨을 받은 의사 선생님인데 정말 첼로를 꾸준히 하는 선생님이세요. 꾸준히 해야 됩니다. 뭐든지. 여러분들 골프 치시는 분 많으시잖아요. 골프를 치시는 분들 보면 정말 10년, 20년, 30년씩 하시더라고요. 근데 첼로는 1, 2년 해가지고 안 된다 그만두세요. 한 3년 했는데 안 된다 그만두세요. 또 했다 말았다 했다 말았다 했다 말았다. 절대로 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서울로 레슨을 받으러 다닐 때 교수님이 파리로 가시는 건 날 빼고 단 한 번도 일주일에 한 번 레슨에 빠져본 적이 없어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레슨인데 그날이 설날이면 교수님 아버님 댁 가가지고 제가 레슨을 받았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제가 레슨 날인데 그날 교수님의 둘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날 교수님이 또 레슨을 하지 말자고 했는데 저는 병원으로 갈 테니까 거기서라도 레슨 받고 싶습니다 했더니 교수님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일주일에 한 번 레슨은 정말 서울 레슨 4, 5년 다니는 동안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교수님이 파리로 가 있을 때 빼놓고 다른 캠프를 할 때 빼놓고는 정말 교수님이 있는 어딘가로 무조건 달려가서 일주일에 꼭 한 번은 레슨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도 그랬어요.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친구가 어떻게 레슨을 받는데 한 번도 지각을 하지 않고 한 번도 레슨을 빠지지 않고 올 수 있는지 정말 특이하다. 네. 그래서 저도 돌이켜보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첼로에 관한 열정과 사랑이 그만큼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바하 2번 연습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잔소리가 너무 길었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꾸준함의 진리라는 말씀 아시죠?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에티튜드와 스케일 아주 중요하고요. 아무리 음악성과 테크닉이 뛰어나도 음정이 틀리면 듣기 싫어요. 이건 다 이해하시겠죠? 내가 아무리 뛰어난 테크닉이 있어도 듣기 좋나요? 학교종이 땡땡땡도 음정 틀리면 듣기가 안 좋아요. 이게 현악기의 특징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치의 음계를 정확하게 누르는 습관. 어디가 쉬고
그런 것들을 잘 누르려면 튜너기를 가지고 꼼꼼하게 하나를 지겹고 따분할 정도로, 지겹고 따분한데 그걸 내가 이겨낼 정도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실력은 확 늘지를 않아요. 그리고 곡 위주로 연습만 하는 분들 절대로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에뛰드 스케일 매일 같이 하셔야 돼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